이번에는 스토리보드와 릴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스토리보드를 작업할 때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완성을 다 하고 릴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샷들을 썸네일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있겠죠. 바로 이제 그거를 스캔을 하거나 촬영을 해서 TV 페인트에 불러온 후에 카메라와 사운드를 넣고 세부적인 작업을 영상으로 바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스토리보드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4컷 분량의 썸네일을 작업해서 가져왔어요. 자, 임포트를 하시고 임포트 하는 방법 직전에 알려드렸죠. 뭐 파일 오픈하고 혹은 그냥 끌어오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미지, 영상 둘 다 가능하고요. 설정들을 확인하고 저는 1920, 1980 설정 확인하고 싱글 프레임 자, 한 장만 불러오는 거니까 싱글 프레임 체크를 하고요. 자, 오케이를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한 장 뜨게 됩니다. 잠시 빈 프로젝트로 넘어갈게요. 자, 인스턴스와 익스포저가 있어요. 여기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인스턴스는 쉽게 말해서 그림이 들어가는 프레임을 말해요. 익스포저는 노출, 즉 콤마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콤마로 이루어진 프레임이 10개라고 하면은 익스포저가 1콤마인 인스턴스가 1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몇이 되든지 간에 이거를 하나의 인스턴스로 쳐요. 그래서 인스턴스는 프레임이고 익스포저는 콤마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늘렸을 때 어떤 창이 하나 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자, 이 하얀 막대를 잡고 쭉 늘렸더니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스트레치 그리고 밑에 인터폴레이트 그리고 리핏, 홀드, add empty instances 그리고 add empty exposures라고 써 있어요. 자, 각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스트레치가 있는데 스트레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이밍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좀 괜찮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 타이밍을 그러니까 타이밍이 잡힌 비율 그대로 그러니까 러닝 타임을 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일일이 다시 막 하나씩 잡으실 필요 없이 쭉 잡고 늘려준 다음에 스트레치를 일단 해제해서 해볼게요. 스트레치 하고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자, 이렇게 적정한 비율로 늘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정확하진 않은데 비율이 그러니까 적정한 비율로 떼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컨트롤 Z 하고 쭉 늘려볼게요. 자, 인터폴레이트가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간에 잔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잔상을 넣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좀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선화에는 별로 안 쓰는 편이고요. 그럼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 장에 또 한 장을 넣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색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빨강에서 파랑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쭉 늘리고요. 스트레치, 인터폴레이트, 어플라이 하시면은 짠 하고 파랑으로 자연스럽게 색이 넘어가게 되죠. 자, 반대로 다시 줄여볼게요.
쭉 줄이면 또 창이 뜹니다. 자, shrink 줄이겠다. 그리고 그 아래는 cut 이미지, 컷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위에 걸 누르면은 아까 그 파란색 값 있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채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끌고 와서 컷을 해버리면은 그냥 딱 잘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쭉 늘렸을 때 add empty instances는 딱 원하는 숫자만큼 인스턴스를 늘리겠다라는 거고, 쭉 늘리고 익스포저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딱 첫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익스포저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 리핏이 있죠. 리핏, 그리고 뭐 홀드는 그대로 홀드를 하겠다는 거고요. 루프로 한번 해볼게요. 루프 어플라이 하면은 자, 다시 계속 그 원하는 길이만큼 루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장씩 분리해서 샷을 나눠줄 거예요. 라소 툴 클릭하시고, 평소엔 제가 프리핸드를 쓰지만 사각형 형태가 지금 컷을 자르기엔 더 편하니까 꾹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영역 설정 후 그 툴박스에 보시면은 컷 투 레이어라고 있어요. 자, 그거를 클릭해서 레이어를 나눠주시고, 그 레이어를 클릭해서 컨트롤 X 그리고 다른 빈 클립에 가져가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자,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T 트랜스폼을 눌러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려주실 때 꼭 그 툴의 맨 아래 보시면 얼라이언싱이 있어요. 그게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지 베스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미디움으로 되어 있다면 베스트로 바꿔주세요. 자,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컷. 자, 그래서 똑같이 다 작업을 해줄게요. 쭉 늘리고 붙이고. 자, 얼추 이렇게 작업이 됐죠? 그러면은 자, 필요에 따라서 썸네일 바탕으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샷을 다시 그려줄 거예요. 저는 놀이터의 그네에 앉아 있다가 비행기를 날리는 아이를 그릴 겁니다. 자, 레이어 오퍼시트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에 스트로크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놀이터 풍경을 그린 다음에 자,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스트로크로 그림을 그리다가 필요할 때 혹시 뭐 어떤 건물을 그린다든지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의 형태의 라인을 그려줄 때는 또 직선 툴 눌러서 선을 그어주면 더 편하겠죠? 쭉 다 그린 다음에 다 제가 이제 기록을 자, 저는 이제 주 전공이 애니메이팅이다 보니까 애니메이팅 작업을 할 때에도 세세한 동작을 많이 떠올리고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넣는 동작을 그대로 애니메이팅에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 가서 이제 애니메이팅 할 때 그때 가서 더 세세한 플랜을 짠 후에 애니메이팅에 들어가고요. 지금은 당장에 생각난 감정이나 동작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 메모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그리고 나면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얼추 이 정도의 타이밍이 되겠구나 싶을 때 작은 상자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넣어줍니다.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 박스가 뜨고요. 처음과 끝 위치를 먼저 세팅해 준 후 줌인이면은 카메라를 살짝 축소시키면 돼요. 자, 이 카메라는 항상 처음과 끝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에 맞춰서 카메라가 뜨고요. 카메라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지점을 잡고 당기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시작하는 지점이 맨 첫 프레임이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타임라인에서 그 위치가 어딘지 클릭을 해주시고 카메라의 툴, 타임 프로파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하나 뜨게 돼요. 그래서 그 타임라인에 제가 이제 눌러놓은 위치가 이 프로파일 그 그래프에 지금 파란 라인이 보이죠? 딱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 빨간 라인을 클릭한 채로 쭉 드래그해서 아래로 당겨주시면은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래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사운드를 넣어볼게요. 사운드는 프로젝트와 클립 두 곳에서 임포트 그리고 편집이 가능하고요.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땐 프로젝트 탭 바로 아래에 네 번째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면은 그 네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Add Sound 트랙이 보이죠? Add Sound 트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서 파일을 가져오시면 돼요. 우측 클릭을 하고 스플릿 트랙을 하면은 한 파일이 두 개로 나뉘게 돼요. 트랙이 생기죠. 파란 점을 잡고 옮겨주면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딜리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타임라인, 클립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제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가리킨 곳 있죠? 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아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운드가 떠요. 클립에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우측 클릭해서 스플릿 트랙 투 클립스를 해주시면은 그 프로젝트에 있는 사운드가 클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삭제하실 때 우측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옵션 누르고 딜리트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마치면 필요에 따라 영상 혹은 스토리보드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웹용, 그러니까 온라인용 보드와 PDF 스토리보드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일에 Publish to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Publish라는 창이 뜨죠. 그래서 HTML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개의 선택지가 떠요. 자, 세 개가 있어요. 재패니즈, 오시덴털, 그리고 썸네일 뷰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세 개를 다 체크를 해놓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하면은 HTML 파일 자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썸네일이 움직여요. 이런 거를 이메일 같은 외부로 공유할 때 쓰면 좋고요.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서면 제출용 혹은 뭐 그러니까 과제로 어디 제출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제 PDF에 있는데 자, 이때는 종이에 삽입할 프레임을 좀 골라서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북마크인데 자, 북마크는 Shift, Control 그리고 방향키 상향 방향키를 누르면 파란 막대가 생겨요.
자, 파란 막대가 보이죠? 이거는 레이어 구분 없이 지정된 프레임을 통째로 마킹을 하는 기능이에요. 해제할 때도 똑같이 Shift, Ctrl, 그리고 방향키, 위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PDF 탭을 누르시면은 자, 이런 창이 뜨죠. 자, 페이지 포맷은 A4고 우리가 세로로 주로 쓰니까 자, 우측에 포트레 자, 랜드스케이프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포트리스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 체크하고요. 설정을 마친 후에 PDF 출력을 하면 되는데 이때 카메라 설정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레이아웃 스케일 미디엄 저장한 위치로 가보면 PDF 파일이 생성되어 있어요. 저는 2개를 만들었는데 2개의 차이는 카메라 워킹이 표시된 것과 별다른 표시 없이 북마크한 위치의 카메라 뷰만 가져온 것, 이 2가지로 나눠서 만든 거거든요. 이건 퍼블리시 창으로 가서 썸네일 뷰 그걸 변경을 하시면 돼요.